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민법 제212조입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은 이론적으로는 하늘 끝까지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추상객지이죠. 자, 여러분 지표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지구의 이 중심인데 이 지표에서 이 지표상에 있는 이 토지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추상적 기준이다. 구체적 기준이 아닙니다.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공적 공중권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 공적 공중권은 이 사적 공중권 이상이죠. 이 사적인 공중권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기 통행, 전파의 발착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 안 되죠. 그래서 방해해서 생기는 충돌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1조권, 조망권의 문제가 생기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번 정답. 자, 네 번째, 지하권의 범위에는 지하도나 지하실과 같은 지하 구조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고 있죠. 자, 나라에 따라서는 지하권, 또 지하에 있는 이 권리를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나라죠. 우리는 뭐가 있다? 여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이 있죠. 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요. 우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올해 부동산 개념 좀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부동산 토지의 용어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면요, 보기 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끔 한두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이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니까 1번 틀린 지문이죠. 뭐가요? 여러분, 건부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예요. 뒤에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뭐야? 택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들어가서 첫 번째는 틀린 지문.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 그래서 맹지는 특히 우리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가치보다 낮아요. 감가가 발생하는데, 또 작년에 출제된 용어 중에 또 선화지가 있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도 토지 거래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맹지, 선화지 둘 다 감가가 발생합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 또
부동산 등기법상 뭐죠? 등기의 한 단위. 여러분 필지를 또 우리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맹지도 잘 나오지만 이 필지도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인데 요 두 지문이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 그래서 한계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고 관련돼서 뭐죠? 우리 면적과 관련 있는 거 뭐죠? 획지죠. 획지는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면적과 관련이 있고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죠. 자, 후보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인데 이 지문이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자, 후보지는 항상 주의를 많이 해두고 이행지와 더불어서 상당히 용도에 따르는 우리 지역 분류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뭐 예를 들면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적이 주거적으로 바뀐다. 하여튼 이 내라는 용어를 들어간다는 거. 이행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3번 후보지 맞는 지문이죠.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은 적은 토지 하니까 틀렸죠. 뭐에 대한 설명? 법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빈지는 우리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바닷가인데 우리 여러분이 뭐 해수욕장 가면 그 백사장이 있죠.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이용, 이 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빈지를 지문에 냈는데 뭐를 묻기 위해서 냈어요? 포락지와 이해하고 있는가? 포락지 개념을 가지고 빈지로 출제했잖아요. 자, 포락지는 뭐냐?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이 강물이나 냇물, 이 물에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26회, 28회 두 번 다 정답 지문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많이 내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주의를 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뭐죠? 소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어떻게 돼요? 조성되기 전 자연 있는 그래도의 토지, 논밭, 임야 뭐 이런 것은 자연 있는 그래도의 토지, 소지 개념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자, 3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하고 감정평가 시에 개별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개별성에 대한 설명. 자, 개별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또 개별성은 토지 상품을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치 가능성이 낮고요. 또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죠. 또 비대체성으로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것도 한 3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약한다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맞고 3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죠. 그래서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속성에서 꼭 주의를 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죠? 감가상각 이론.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4번 용도의 다양성은 주어진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를 제공해주는 특성 맞고요. 부증성은 토지 공급을 비탄력화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1번 정답이고요.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자, 우선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이전보다 많아져요. 소비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자, 가까운 미래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예상, 기대. 이게 주의해야 될 지문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요, 현재는 싸요. 아직 오르기 전이니까.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싸니까 현재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모기지론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3번 정답이고, 자, 그 미음 비읍은 틀렸죠. 자, 대체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대체제가 나오는데, 자,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뭐한다? 하락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뭐한다?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럼 비싼 홍차 소비를 안 하고, 아니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비싼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커피 수요를 뭐한다?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싼 대체제 가격 상승 아닌가? 대체제 가격 하락? 자,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제를 커피로 보면은,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홍차. 커피가 아니라 홍차. 자,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홍차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뭐는 커피 수요는 증가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보완제인 커피 또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드니까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죠. 둘 다 뭐가 돼? 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보완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틀린 지문 3번 정답. 여러분 요즘에 수요 공급 물을 때요, 이렇게 박스로 많이 내요. 박스. 자, 5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반비례는 뭐죠? 마이너스. 수의 법칙입니다. 자, 1번은 수요의 법칙. 자, 수요의 법칙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 비싸니까 수요량을 줄이죠.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를 뭐죠? 마이너스. 음의 관계를 반비례. 자, 2번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은 뭐다? 이전보다 증대됩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클 경우는 뭐가 돼요? 탄력적.
탄력적은 이렇게 완만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이죠. 자, 이럴 경우에 가격과 수요량을 곱하면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자, 총수입인데 이 가격,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총수입은?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어요. 가격 변화에 민감해서 수요량은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얼마?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노란 면적은 무슨 면적보다? 이 빗금치 면적보다 어떻게 돼? 작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작년 시험에는요, 비탄력적일 때를 출제했습니다. 자, 4번 맞고 5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우선은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를 우리는 물리적 공급,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은 무슨 공급? 우상향하면은 경제적 공급. 요건 알겠죠? 이제 수직선일 때는 물리적 공급, 우상향은 경제적 공급. 그럼 이게 최초의 균형이에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면은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뭐보다 많이 오른다? 우리가 경제적 공급보다 물리적 공급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이게 5번 설명. 5번 정답. 근데 여러분 5번은 쉬운 문제인데 틀리신 분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네. 아니 5번은 왜 3번을 답을 거의 70%가 답을 3번을 했네. 아, 불안전 경쟁 시장은 가격 통제하래야 하나요? 독점 과정 불안전 경쟁 통제하잖아요, 가격. 그런데 왜 답을, 이건 상식적인 건데 3번을 너무 많이 했네? (6번)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자, 6번.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상품이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면은 탄력적인 상품. 그러니까 B 상품은 탄력적, A 상품은 비탄력적이 주어졌죠. 자, 이게 균형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는 애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탄력적이 비탄력적인 상품보다 대체제가 많아요. 어디가 많다? 탄력적이 많아요.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대체제는 비교적 많다. 또 하나 있죠.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적. 그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 요거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니은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비탄력적인 A는 뭐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요. 또 가격 변화에 민감한 탄력적인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변화가 크다? B보다 A가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올해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많은 지문입니다.
혹시 알아요? 원래 정답으로 나올지? 비탄력적은 기울기 급한 거죠?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상품보다 더 크다. 더 크다. 탄력적인 상품보다 더 크다. 근데 거래량 변화폭은 덜 크다. 그러니까 요 얘기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감소폭이 작아요. 감소폭이 작은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폭이 뭐다? 크다.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 시험에 원래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이 많은 지문입니다. 디귿,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AB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가격을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A는 요 균형 상태에서 A는 얼마만큼? 이만큼 증가했는데 B는 이만큼 증가죠. 탄력적이 더 많이 증가하죠.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니까 틀렸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다 틀렸어요, 4개. 자, 여러분이 A, B 두 상품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수요의 법칙은 자,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비싼 그 상품의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의 수요량을 증가하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이제 역관계에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A, B 둘 다 우하향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1번 정답. 자, 다 틀렸잖아요. 기역니은, 디귿니을 다 틀린지 뭐.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여기에 얼마다? 우선은 0.5가 주어졌다. 자,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은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 0.1. 이 주어졌고,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여러분, 교차 탄력성은 상품이 2개 나옵니다. 빌라와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2개가 나오면은 뭐가 돼? 교차 탄력성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말합니다. 자, 이 값이 얼마죠? 0.2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소득은 몇 프로 상승한다? 10%. 자, 소득은 10% 상승을 하는데, 자, 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죠. 정상제일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10%.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0.2는 0보다 크면 또 무슨 상품? 우리는 아파트, 빌라는 대체 관계는 상품이다. 이걸 보면 되겠고, 자, 이때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10%에 0.5를 곱해주니까 5% 뭐 한다? 감소한다. 5% 감소하고, 두 번째 수식에서, 자, 두 번째 수식에서는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0.1은 1%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는 1%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밑줄을 그을까요?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밑줄, 여기 포인트죠.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5% 줄어들었고 1% 됐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요.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여기 포인트잖아요. 자,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포인트인데, 그러려면은 아파트 수요량의 어떻게 돼요? 변동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야 돼. 변동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수요량 변동이 없어요. 제로가 돼 이전과 같아집니다. 그럼 여기 5% 줄고 여기는 1% 증가했으니까 여기 몇 프로 늘어야 돼요? 여기 5% 감소하고 1% 늘었으니까 4%가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럼 4%가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돼. 여기서 4%가 증가하면 4% 증가, 1% 증가, 합치면 5% 증가하고 5% 감소하니까 이전과 같아져서 변동은 없다. 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빌라 가격은 얼마? 빌라 가격은 0.2분의 몇 프로? 4%. 그러니까 2분의 40%.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줬죠? 그래서 20% 뭐 한다? 증가한다. 4번 정답.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두 개를 출제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낼 건요, 요 세 개를 묻든지 아니면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자, 8번 문제. 자, 어떤 시장에서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는 두 명의 수요자가 있다. 자, Q를 이꼬르 마이너스 P 플러스 10, 이게 수요고, 또 공급은 Q를 이꼬르 2P 마이너스 5, 이게 공급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에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 몇 개 있다? 2명.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본인이 5개 소비하면은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진 소비자 한 사람 더 있으면 몇 개 시장? 10개가 돼. 본인 5개면 다른 사람도 5개니까 10개.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2명이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예? 2를 곱해주면 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죠? 요거 괄호를 풀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20이 돼요. 자, 또 공급자도 동일한 공급 함수를 가진 사람도 몇 명? 2명. 또 양변에 뭐를 곱한다? 2를 곱해줘. 예? 또 공급자도 2명이니까. 그러면 여기 또 괄호를 풀면은 4p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여기에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 Q가 뭐야, 여기요? 이 Q는 시장 수요량이야. 여러분, 시장에 한 사람이 소비가 요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니까 이게 시장 수요량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2 곱하기 Q는 뭐죠? 시장 수요량. 그럼 요 2 곱하기 Q, 요 밑에는 시장 뭐다? 공급량. 요거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 여기는 시장 수요량, 시장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 뭐를 구한다? 균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뭐죠?
시장 균형을 구할 때는 시장의 뭐와 수요량과 시장의 뭐가 같아야 되죠? 공급량.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우리는 시장의 균형이죠. 그럼 시장 수요량이 얼마? 요거죠. 마이너스 2P. 자, 시장 수요량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20. 시장 공급량은 4P 마이너스 10. 요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오면 2P에 4P 대주니까 얼마? 6P. 20에 10을 대주니까 30.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양분을 6으로 나누고 5. 그럼 또 요 P 자리에 여기 들어가죠. P가 5 들어가면 얼마죠? 시장 균형 거래량은 얼마? 5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하니까 10. 시장의 균형 가격, 시장의 균형 거래량. 어떤 분은 요걸 또 2로 나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2로 나누면 안 돼요. 요 자체가 시장 수요량, 요게 시장 공급량입니다. 1번 정답. 자, 9번.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자, 이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뭐가 있죠? 높죠? 상한선. 그리고 매도자 수가 확대가 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되죠. 왜? 여기서는 가격이 뭐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있어야 중개가 되니까 뭐가 중시? 매수자가 중시. 가격이 하락하는 이 수축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중시가 돼요. 자,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회복 국면은 자, 회복과 상향, 이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누가 또 매도자가 중시. 그래서 회복은 매도자가 중시돼요.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뭐죠? 기준 가격, 바닥, 저점에 있으면 하한선이 돼요. 2번 맞고 3번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수가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어 뭐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매도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 요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죠? 하한선. 그것도 한 4번 출제했었습니다. 또 후퇴 시장은 뭘로 온다? 후퇴 시장은 매도자 중시에서 뭘로 넘어와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그리고 경기, 순환,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이 안정시장이죠. 부동산 가격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온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4번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른 재화시장과 비교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처럼 전국적인 우리가 시장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 전국적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시장. 부동산 시장이란 유수한 부동산 상호 간에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형상 때문에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못한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동산이 고가품이라는 사실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되죠. 고가품. 가격이 비싸니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자, 5번 정답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 인하는 공급자 비용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반드시 공급을 뭐한다?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 문제는 쉬운가 보네. 100% 맞췄네. 네, 전부 다 맞추셨어. 11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틀린 설명. 자, 종합대학교 이전 예전 지역 인근의 일단의 토지인데 2년 후 밑줄 2년입니다. 토지 가격은 대학 이전이 확정될 경우는 3,630만 원, 이전하지 않을 것이 확정될 경우 60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 수는 연 10%, 이전될 가능성은 50%라고 본다. 자, 그럼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서 2년 후죠. 여러분 2년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죠? 자, 대학 이전이 확정될 경우는 3,630만 원.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600 얼마? 5만 원. 이 주어졌죠. 자, 이전될 확률 50%, 이전되지 않을 확률도 50%. 자, 1,815만 원, 302만 5천 원. 합치면 얼마? 1,800에 2,100, 15만, 17만 5천 원. 자,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 2년 후의 가격이 현재 얼마냐? 현재로 하면 얼마? 2,117만 5천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10%. 2년 후의 가격이 현재 얼마냐? 제곱. 2년 후의 가격이 현재 얼마냐? 제곱이지.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3년 후일 때는 세제곱이고 1.1을 제곱하면 1.21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1,750만 원이 나오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1,750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도 1,750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현재 가치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확실성. 자, 2년 후에 대학교 이전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럼 확실성 하에서 2년 후 예상되는 토지의 가격은 얼마죠? 3,630만 원은 이전될 경우, 이전되지 않을 경우는 605만 원인데, 문제는 이전될 확률은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이고 여기는 0%. 그러니까 3,630만 원이죠.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은 2년 후에 3,63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2년 후에 3,630만 원이 현재 얼마냐? 1.21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3,000만 원. 요게 2번 설명이죠. 그럼 3번 지문을 보면은 3번 지문은 요거죠.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확실성하의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하의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죠. 자, 확실성하에서 불확실성을 빼면 돼. 자, 그래서 얼마? 여기가 3천만 원. 여기는 얼마? 1,750만 원 빼주니까 1,250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 여기 3번 설명. 자, 4번. 만약에 여러분 종합대학교가 이전된다는 우수한 정보를 얼마에 획득했다? 1,000만 원에 획득하면 정보의 가치가 커요. 그럼 여기서 요걸 뺀 얼마? 250만 원에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으면, 여러분 초과 이윤을 얻으면요 시장에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4번 정답 맨 끝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라 하면 안 돼요. 되지 못해요. 자, 5번 질문에 만약에 정보 비용이 1,250만 원이라면 서로 같죠? 같으면 뭐가 다? 여기는 초과 이윤,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4번 정답입니다. 자, 12번. 자,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인데 항상 여러분 허프 모형을 볼 때는 뭐가 뜬다? 거리 마찰 개수가 뜨죠. 이 값이 2라고 가정하면 뭐를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 중력 모형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비할인점을 구하는 거니까 항상 이용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허프 모형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전체죠. 자, 전체 A 할인점 매장 면적 얼마죠? 5,000에 대해서 거리 10km, 거리 제곱. B 할인점 매장 면적 2만, 거리 2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게 B 할인점이니까 2만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여기 얼마죠? 400이죠. 400이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400 나누니까 위에는 얼마? 50. 여기 또 얼마? 100 한 거. 이것도 50. 50.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50%. 시장 점유율이 50%예요. 근데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자, 이용객 수를 봤더니 우리는 C도시 인구의 30만 명인데 지금 관란에 도시 그림 위에 도시 인구의 몇 프로? 80%. 60%인가? 80%. 30만 명의 80%가 우리는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8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24만 명이 이용합니다. 24만 명의 비할인점 몇 프로? 50%를 이용하니까 12만 명. 12만 명이 구하고자 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